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6.3 대선 전에 국제선거감시단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원래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선 과정을 모니터링 하겠다, 협조해달라. 그런데 이 당연한 어떤 요구를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묵살했죠. 그래서 이들은요, 중앙선관위와는 별개로 이 선거 전 과정을 지켜봤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자료랄까, 증거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드디어 워싱턴에서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고 하는 세계적 명소가 되겠죠. 중요한 어떤 그런 세계적 외신을 타는 특종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입국했던 4인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고든 창이라든가 스티브 베넌 같은 이런 거물급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죠. 이들이 합세해서요, 이번에 이제 충격적 폭로를 했죠. 제가 일부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언급된 중요 그 폭로 사항 중에 왕후닝이라고요. 중국의 실력자 중에 한 명이죠. 현재 제가 볼 때는 중국의 2인자로 생각이 됩니다. 1인자는 시진핑이고요. 2인자는 왕후닝이다. 시진핑 실각설이 있긴 하지만 실각설을 별개로 보고 어쨌거나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은 시진핑이 맞죠. 그럼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2인자가 되겠죠. 바로 왕후닝입니다. 왕후닝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지난 6.3 대선 전에 이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죠. 국제선거감시단.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모스탄 한국계입니다. 이분은 단씨라고 하더라고요. 단씨. 그래서 탄으로 읽으면 안 되고 단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탄이라고 하니까 저도 탄으로 하겠습니다. 모스탄입니다. 자, 국제형사사법대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 역할을 했었죠. 이 사람이 막 어떤 보직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요, 대한민국의 이재명의 운명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FBI라든가 CIA라든가 아니면은 국제법을 갖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위치에도 갈 수 있는 인물이죠. 이 모스탄이. 자, 그리고 이제 존 밀스 대령, 퇴역 미 육군 대령, 그리고 뭐 이제 해병대 전 대령, 뭐 그리고 중국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한가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백수 건달들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팩 행사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선명한 마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기도 하지만 전 세계 평화,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반 민주당 성향, 그리고 반 딥스테이트 성향, 반 PC주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 와 있고요. 친중화 속도가 너무도 빨라가지고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미국의 품에서 떠나게 됩니다. 미국은 중요한 우방 동맹을 하나 잃게 되는 거죠. 그거를 미국이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시진핑의 목을 쳐야 되고요. 그 연장선에서 하메네이 이란, 그리고 이재명 한국, 이들이 이제 그 0점 표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방아쇠에 힘을 주게 되면은, 손가락에 힘을 주게 되면 그대로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이제 외국 시민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경욱 전 의원도 보이네요. 열렬하게 이제 환영을 했었죠. 자, 이들이 돌아가서 이번에 충격 폭로를 했잖아요. 자, 그거는 제 앞선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왕후닝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왕후닝. 존 밀스 미국 전 육군 대령,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왕후닝이다. 실제 중국의 권력 2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무위원이거든요. 형식적 권력 서열은 5위인데 그러나 실질적 권력은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후닝인데 중국 공산당의 실력자로서 한국 부정선거를 기획했다. 예전에 양정철이 4.15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얼마 전에 그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되죠. 자기는 국회의원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양정철이는. 그런데도 양정철이가 원장이 되고요. 부원장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전부 뭐 2선 의원, 뭐 3선 의원도 한 명 있었던가 뭐 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위원장으로 거느리고 양정철이가 그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중국으로 날아가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협약을 체결하죠. 당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 비슷한 어떤 국가 이념 지도기구 뭐 이런 비슷한 건데요. 거기와 어떤 묵기를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엄청난 거사를 치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 양정철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왕후닝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추미애가 당 대표 시절에 2017년 기사입니다. 12월 중국 지도부의 북위협 속 한중관계 중요성을 전달했다. 이때는요, 이 추미애가 여당 대표 시절입니다. 여당 대표 시절. 이미 이제 정권은 문재인에게 넘어갔었고요. 이런 게 다각도로 이 왕후닝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양정철의 추미애의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전부 여기다 줄을 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일에 지금 주장하는 것이 100% 맞다 그러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자, 이 기획을 한국 내부에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외생적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접근을 해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 둘 다 넘어갔다. 정치인들도 넘어갔고 중요 언론사들도 대부분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 언론사 전체가 너무도 거대한 세계잖아요. 그 전체를 중국이 휘두르고 있다, 포섭했다, 뭐 섭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적인 그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들만 지배하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알아서 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왕후닝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폭로된 내용들이 이번에 또 언급이 됐죠. 그리고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차기환 변호사가 이 왕후닝의 존재를 이야기했었죠. 특히나 대한민국 선관위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때 이런 게 있었어요. 민주주의와 리더십 다큐를 쭉 만들고 이걸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인물 왕후닝입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을 조명하는데 보통 국가 원수급을 조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지기로는 그냥 덮보 수준인데 뭐 2인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버젓이 여기에 오히려 시진핑보다도 더 먼저 나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후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크릿 1회, 2회. 왕후닝은 무려 2번이나 다뤄줍니다. 민주주의와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주얼레도 다루고 중국의 중요한 어떤 정치 지도자들 주얼레는 주석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뭐 주석급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이례적으로 왕후닝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을 이렇게 집중 조명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많고 실제 이제 부정선거 이제 규명 운동을 쭉 해오신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이 왕후닝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때 양정철 이야기할 때 벌써 그 얼마 후에 왕후닝의 존재가 드러났었습니다. 이 왕후닝은 참고로요 시진핑에게 있어서는 장자방 같은 한명회 같은 그런 존재죠. 책사라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계략, 모략, 전략 이런 것들이 이 왕후닝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스티브 배넌입니다. 스티브 배넌이 이제 조만간 또 백악관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거기에 백악관에서 고문으로 있었죠. 그 사람 또한요. 이 왕후닝 같은 이런 역할을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트럼프 대 시진핑의 대결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스티브 배넌 대 이 왕후닝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전부 중국의 세계 전략, 미국의 세계 전략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한 개가 바로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요즘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한 것은 극히 예외적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땅 따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땅을 확장할 수도 없고 있는 땅 가지고 잘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다가는 세계의 공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하나 이렇게 상대로 러시아가 쩔쩔 매는 거 보십시오.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명백히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걸 중국인들 모르겠습니까? 중국도 이제 더 이상 뭐 과거 티베트처럼 신장 위구르처럼 강제로 합병할 수 있는 침략해서 뺏을 수 있는 영토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들이 하는 게 바로 주변국을 친중화시키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처럼 만드는 거죠. 그걸 뭐로 하느냐? 선거를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강점이 선거지만 이 공정한 자유로운 선거지만 보통 입법 보통 선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평등한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선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그러나 이거 약점입니다. 단점입니다. 역으로 이걸 파고들어서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다 가져가잖아요. 이게 올오한 나신 게임인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저기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이 선거 제도로 흔들 수가 없어요. 완벽하다고. 선거로는 부정선거 이걸로는 저들을 흔들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자유주의형 민주주의 국가는 그게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나라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거야. 중국이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주변 국가에서 중국 개입 의심이 되는 그 선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지금 그렇대요. 일본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지금 혈안이 되어서 지금 노리는 국가인 대만만큼은 거기에 공략을 못하고 있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은 대만은 사전투표가 없거든. 그리고 투명한 선거를 한다고요. 당일 투표 딱 하루만 한다고. 그리고 개표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러네요. 공작은 계속 하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중국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대만은 독립국가로 남겠다라는 쪽이 계속해서 지금 승리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시진핑 진짜 대가리 그냥 끝까지 그냥 뿌리 났겠죠. 그렇지만 자신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선거 제도도 말이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또 호락호락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중국은 그런 식으로 친중화 전략, 그게 바로 1대1로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복속화 작업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여러 가지 도로 깔아주고 철도 놔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중국의 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라를 친중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나타났고요. 이걸 이제 주도하는,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이 왕후닝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뉴스도 과거에 나갔잖아요. 복면 씌우고 손목 묶어 납치, 선관위 투입, HID 충격 제보. 저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시진핑을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펼칠 날이 온다. 깔 수 있는 날이 온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놔두고는 중국의 세계 전략 지배하고자 하는 중국화시키고자 하는 저 전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야금야금 어둠의 세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폭로하고 까는 것은 트럼프의 마지막 남은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의 비장의 카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참고로요, 왕후닝 이자는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습니다. 1955년생이고요. 70이 다 된 나이입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이건 조금 더 젊을 때 사진 같습니다. 날카롭게 생겼어요. 책사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현재 중국 서열 5위 상무위 7인 멤버 중에 한 명이고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역임했고요.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앙정책연구실 정치조장 이런 것을 역임했습니다. 굉장한 어떤 인물인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4대 주석 이런 것도 역임을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진핑과 손을 잡으면서 세상을 덜 쑤시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후닝 여기 중국 공산당 20기에서 의전서열 네 번째로 나와 있네요. 여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자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민주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어떤 충격적 음모 그리고 이제 범죄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하나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런 결심하게 되면 이제 진짜 이대로 죽을 수 있다면 운명 안 다듬들어요. 제 소신을 여기서 더 밝혀야 되지 않나. 전자투표. 여기에 2002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당시에 이해창 씨 같은 경우가 2번 다기고 나가 떨어졌죠. 선관위에서는 지구부로부터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장난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어요. 이 선관위원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항의가 돼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공직법에서 필요한 것은 그걸 아예 싸고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왜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렇게 한다. 네. 당신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선관위에서요. 다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혁명을 한 건데. 발표자는 다수만 다 죽어요. 그 달아난 거는 어느 범위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장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위원장이나 거나 여기 다 관련이 돼 있는데 누굴 탓하고 누굴 저거 하겠어요. 이런 결심하게 되면 이제 진짜 이대로 죽을 수 있다면 운명 안 다듬들어요. 제 소신을 여기서 더 밝혀야 되지 않나. 전자투표. 여기에 2002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당시에 이해창 씨 같은 경우가 2번 다기고 나가 떨어졌죠. 선관위에서는 지구부로부터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장난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어요. 이 선관위원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항의가 돼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공직법에서 필요한 것은 그걸 아예 싸고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왜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렇게 한다. 네. 당신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선관위에서요. 다 죽어요. 자 선관위에서 이런 것을 폭로하다가는 인생 끝난다,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이미 고인이 됐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직접 취재를 저렇게 하고 있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왕후닝이 중국 의전서열 국가서열 5위라 그랬죠. 5위가 아니고 4위입니다. 4위. 현재 시진핑 리창이라고 있습니다. 리창. 자오러지 다음으로 왕후닝입니다. 전부 트럼프가 아니고 시진핑의 측근들로 다 채워져 있죠. 여기 정치국 상무위가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을 저대로 두고는 트럼프 혹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 전략이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같은 이런 어떤 핵심 측근 대 왕후닝 같은 이런 어떤 책사와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결국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